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이 중국발 악재로 인해 급락을 했었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제 3만 달러 선이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현재는 바닥권에서 20% 정도 상승해서 3만 4천 달러 선까지는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발 악재라는 거는 우선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장에 대한 전면 폐쇄에 나가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게 우선 첫 번째 이유고요.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게 되면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죠. 보안은 비트코인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은 해시레이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하락하면서 1차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인민은행이 각 주요 대형 은행이나 대형 민간 기업들에게 비트코인의 계좌 개설이나 거래에 관련돼서 제한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두 번째 하락의 이유가 됐죠. 사실 이거는 기존에 이미 중국이 진행하고 있던 규제에서 특별히 더해진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각 은행과 민간 업체들에게 집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른 모든 알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죠. 현재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도 관련성이 높았는데 이번 비트코인 하락 이후에 관련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가격 지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니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패닉 상황에 빠져든 것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번 중국의 2연속 비트코인에 대한 초강력한 규제가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락시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재란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고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채굴장에 중국 집중화입니다. 중국은 원래 무려 65%, 3분의 2에 달하는 채굴장이 집중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처럼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채굴장 폐쇄로 인해 중국의 채굴업체들은 이미 호주나 서구권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해소할 수 없던 중국 채굴장 집중 리스크를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알아서 해소를 해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글로벌 비트코인 마이닝 맵은 전 세계적으로 채굴장이 분산되면서 굉장히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내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던 비트코인 거래도 사실상 전면 금지에 가깝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중국이란 존재는 아예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폭락은 비트코인에서 중국이라는 이빨 하나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중국은 비트코인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채굴장도 없고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게 있어 중국은 그냥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최대 리스크인 차이나 리스크가 리스크 목록에서 완전 삭제되는 겁니다. 알터니가 제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과거에도 중국은 비트코인을 규제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도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40%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보다는 덜 빠졌던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이미 하락해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던 거고 2017년에는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이슈 하나만으로 40%의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일시적인 하락을 만회한 이후에 가격은 오히려 폭등을 했죠. 결국 이번에도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는 비트코인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리스크만 삭제하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의 보유량은 오히려 상승 중입니다. 지난 1월에 30%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장기 보유자의 보유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술적 신호가 됩니다. 페드는 어제도 돈 풀기를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죠.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달러는 약 1년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3%가 풀렸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 돈의 가치가 3분의 2 토막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만큼의 돈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미국 주택가격이 1년 만에 24%나 상승한 게 그 증거죠. 여기서 반년을 더 기다리면 어쩌면 1년 반 동안 달러가 풀린 33%를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S&P도 1년 동안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결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자산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특히 발행량이 거의 늘지 않는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그냥 산수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번 1월과는 달리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물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뚫고 올라갈 거란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도 주식과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마인드로 접근하면 어제 같은 하락장에 멘탈 붕괴되고 계좌 털립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있으면 내릴 때 더 사면 됩니다. 저는 현재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기간이 오히려 장기간 계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평생에 걸쳐 사고 보유할 예정인데 제가 비트코인에 처음 진입했던 4만 달러 부근은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낮은 가격대를 몇 년 더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고요. 확신이 없다면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신은 강화되고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멘탈이 전부입니다.